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5월 17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이번 주에는 개인 중형이 좀 내렸더라고요. 개인 중형 같은 경우는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소폭 내릴 것 같다고. 네.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98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제가 몇 톤 이하, 몇 톤 초과 이걸 말씀드리는데 그 관계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개인 소형이라는 것은 1.5톤 이하예요. 그걸 꼭 숙지해 주세요. 그리고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00만 원. 개인 중형은 1.5톤 초과, 1.5톤 넘는다는 얘기죠. 1.5톤 초과 16톤 이하 전주에 2,700만 원 하던 게 100만 원이 하락해서 2,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대형은 16톤 초과 차량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애라는 5,800만 원, 5톤 덤프는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개인 중형이 내린 이유가 뭘까요? 개인 중형 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에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쉽게 말해 가지고 파는 매물은 많은데 사는 분이 없어 가지고 계속 지체되는 거죠. 지체되니까 매매업자들이 보통 5개, 6개를 가지고 있는데 매매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팔려고 이제 매물이 돌아다니는 거죠. 예. 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 중형으로 진입하시는 분 있나요? 개인 중형으로 진입하신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래도 요즘은 거의 없고 신차를 사가지고 개인 중형 남발을 부착하는 확률은 거의 없죠. 네. 그럼 대표님 다음 주 전망 좀 해주십시오. 다음 주도 역시 개인 소형은 그래도 원활하게 매입이나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개인 중형은 거의 지금 답보 상태예요. 기존에 있는 매물이 빠지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개인 중형 같은 경우는 계속 고전할 거예요. 예. 네.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92년생이 저희한테 와서 금요일 날 상담을 받고 화물차를 사셨거든요. 화물차를 샀는데 아드님이 오셨는데 아버지, 어머니, 아드님 세 분이 오셨어요. 세 분이 오셔가지고 아드님은 가만히 있고 어머니가 다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어머니 지식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화물차에 대해서 많이 기동량을 많이 하셔가지고 무슨 차가 좋고 그 차 종류까지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아들은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본인 주관이 몇 톤 차가 필요해서 어떻게 이럴 건가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부모님이 이러는 게 아니지 않냐. 이게 아드님한테 본인이 원하는 차종이나 뭘 이럴 건지 얘기를 하니까 막연하게 그냥 이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건지는 구상을 가지고 해야지 이거 어설프게 하게 되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그 아들의 적성에 맞으니까 아들은 쿠팡 물류에 가가지고 윙바디로 일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파레트 적은 차에는 1톤 차에는 정상적인 차에는 파레트 3개가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1.2톤 윙바디를 뽑아가지고 파레트 3개가 들어가는 차종으로 해가지고 차는 중고차나 신차 가격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신차로 제가 권해가지고 신차로 계약을 하고 면허권은 진행을 했거든요. 진행을 해서 금요일 날 인허가가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 시작하게 되면은 일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제가 선타워에서부터 일자리까지 다 책임지기로 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동대문에서 의류 오래 하신 분, 45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일을 그동안 며칠 동안 잘 하셨는데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일을 나가셨는데 김포에 가가지고 공장에서 물건을 하차하다가 후진을 할 때 후방 카메라를 잘 보셔야 되는데
후방 카메라를 못 봐가지고 산타페를 세워진 차량을 후진으로 해가지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은 차 견적을 내야 되니까 산타페 그 부분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 해서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큰 사고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 차에 사람이 안 타고 단순 차량만 피해를 줘가지고 저희가 보험 처리를 의뢰해라 해서 보험에서 추후에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100만 원 밑에 금액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금액을 추후에 본인이 그냥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내게 되면 보험 할증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네. 대표님, 아까 앞에서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팔레트 3개가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그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일반 슈퍼캡이나 이런 것은 팔레트가 3개가 안 들어가요. 네. 표준캡이나 일반 캡, 기아차는 표준캡이라고 그러거든요. 표준캡이라고 그러고 현대차는 일반 캡이라고 그래요. 적재함 길이가 의자 뒷 공간을 계산해서 적재함 길이가 한 40cm 정도 더 큰 차량을 선택해야 팔레트 3개가 실릴 수 있는 거예요. 네. 팔레트 3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수입도 그만큼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팔레트를 3개를 실어야 되는데 뒷 문짝을 따고 물건을 적재로 실게 되면은 단속에 걸리게 되면은 적재물 조치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좀 공간이 좀 긴 적재함 길이가 좀 긴 걸 선택하시면은 팔레트 3개가 들어가니까 이래가 좀 쉽죠. 네. 그 3개의 팔레트가 들어가는 차는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좀 만만치 않죠. 윙바디로 아니고 일반 슈퍼캡이나 일반 캡으로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윙바디로 올렸을 때는 차 길이만큼 가격이 좀 더 나가는 거죠. 네. 대표님, 이번 주에는 전기차하고 LPG차 좀 비교 좀 하겠습니다. 지금 LPG차하고 전기차인데 LPG 차량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LPG 차량은 디젤차가 단종돼 가지고 후속 차량으로 나오는 게 현대에서는 포터가 있고 기아에서는 봉고가 있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아 전기차가 있고 현대 전기차가 있는데 전기차는 거의 지금은 판매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전기차로는 영업용으로 해서는 생산성이 맞지를 않아요. 장거리를 못 가고 짧은 거리밖에 못 가니까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택배 차량 외에는 전기 차량으로는 아직까지는 배터리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기 차량으로 영업용으로 쓰기에는 좀 안 좋은 거죠. 네. 대표님, 일반적으로 화물 일을 할 때요, 전기차하고 LPG차 어느 게 더 효율이 좋을까요? 당연히 LPG 차량이 효율이 좋죠. 전기차가 연료비가 좀 적게 나가서 좋을지는 몰라도 이거는 장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장거리를 가게 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배터리 용량이 좀 나오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추우면은 휴게소에서 충전기 물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전기 차량이에요. 멀리 못 가니까 휴게소마다 계속 들어가서 충전시키면서 가야 되니까 그 시간에 물건 배송을 못 하는 거죠. 대부분 LPG차를 뺄 것 같은데 전기차 빼시는 분들은 그 무슨 생각으로 그 차를 빼시는 거죠? 처음에 전기차를 뽑게 되면은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내줬잖아요. 네. 그때는 많이 전기차를 호응해가지고 뽑았는데 지금은 전기차 뽑는 확률이 LP차 100대라면 전기차 10대도 안 돼요. 네. 그거는 10대 정도는 어느 차에서 필요하는 거니 동네에서 택배로 쓰는 차량 외에는 그 다음에 공장에서 가까운 거리 배송하는 차량 외에는 전기차는 거의 선호를 안 하죠. 네. 전기차하고 LPG차 정부 지원은 어느 게 더 많아요? 정부 지원은 전기차가 많죠. 네. 전기차가 아무래도 친환경 차라서 정부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은 LPG 차량이라고. 전기차도 좋지만은 전기차는 생산성이 안 맞으니까 차라리 LPG 차량을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LPG 차량을 더 많이 유통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대표님 매매 상사에 오셔가지고 화물차 일하시려는 분들 대부분 LPG차 구매하시나요? 전기차로 해가지고 영업용 하신다는 분은
일반 LPG 차량 100대라면 전기차는 한 대 나올까 말까예요. 네. 그 정도로 전기차는 선호를 안 씁니다. 네. 대표님, LPG 차로 하게 될 경우에는 요즘 뭐 힘 딸린다,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거죠? LPG 차량은 터보까지 달렸기 때문에 힘은 넘쳐 흐르죠. 네. 힘은 넘쳐 흐르고 요즘은 LPG 차량도 개발이 잘 돼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 니콜 걸린 부분도 다 해결됐고 지금은 LPG 차량 꾸준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별다른 문제점 없고. 네. 예. 마지막으로 대표님, 1톤 전기차하고 1톤 LPG차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전망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배터리 용량이 대용량으로 늘어나서 배터리 한번 충전시키면 한 1000km씩 왔다 갔다 하기 전까지는 몰라도 그 이전까지는 LPG 차량이 다연적으로 LPG 차량이 가장 좋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5월 17일입니다. 개인 중형이 100만 원 정도 빠졌네요. 그 외에 뭐 화물차 시장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늘 그렇듯이 화물차 번호판 시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톤 전기차하고 LPG차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으신데 화물 일 시작하실 때 그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고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